그러면 김여정이 모든 걸 주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또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 아닙니까? 네. 선전선동부는 정치국과 함께 중앙군사위와 함께 굉장히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문화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죠. 대중선동. 지금 지위로 보면 제일 높은 지위가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그렇죠. 후보위원 정의원 차이는 후보위원은 표결 의결권 없죠. 발언할 권리는 있는데 2014년부터 주요 당직을 맡기 시작했잖아요. 2014년 13기 최고 인민회의 때 요때 지금 우리 그럼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기도 하고 네. 실제 뭐 부부장이기도 하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민주 기자께서 과정을 좀 얘기해 과정을 주시죠. 좀 얘기해 주세요. 2014년 12월 김정은 비서실장으로 승격을 했고요. 20대네요. 완전 20대 중반. 2017년에 노동당 방금 말씀하신 정치국 후보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님은 어느 정도 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 당 군정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면 당 서열로 치면은 당 서열이 권력 서열이거든요. 예, 예. 후보 그 정치국의 상임위원들이 3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 사실 최고 권력자로 보고 예. 거기에 한 10명, 12명 압하게 정의원이 있고 해서 한 당 서열로 치면 20에서 30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전체 서열, 의전 서열 30권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전 사율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예. 우리는 가령 국회 부의장이 9번, 10번이에요. 네. 무슨 중요 국가 행사를 했을 네. 때 네. 가령 제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저는 몇 뒤에 했어요? 정무위원장을 했는데 정무위원장은 네.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37번째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의전 사율이에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현충일이나 어디 가서 보면 37번째 자리가 없어요. 다 저기 무슨 장관들 자리 앉고 뭐 앉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은 당 걸렸어요. 서열, 당 서열이. 이거는 의전 서열이 아니고 권력 권력 서열. 서열이. 권력 서열, 당 그러니까 서열. 큰 거죠. 야, 김여정 뭐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김여정 하면 요때가 떠오릅니다. 네. 평창 올림픽 그때 펜스 부통령을 이렇게 아, 가짜 레이저. 듯이 이렇게 네. 보는 모습. 눈에서 레이저 나는데. 김여정의 권력 서열 사실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2위입니까 완전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어쨌든 요일 사상을 갖고 네. 있는 데 아닙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 보아도 뭐 당 중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소련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죠. 그때 당 중앙은 보통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요일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 요일 사상의 체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공동 중앙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 중앙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 중앙이라고 한 것은 후계자의 의미에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 뭐 북한에서의 권력 서열이라고 한 거는 절대적인 일이와 그 지근거리에 있으면 가장 높은가? 뭐 이- 제떨이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깃볼 누가 잡냐 이렇게 누가 측근에서 가장 얘기하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문고리는 대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대화하는 걸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상명하복 위계질서 엄청난 1위와 그렇지 않은 2위와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이제 물론 뭐 1인자와 2인자 차이가 굉장히 획격하고 따질 수 없는 순서 개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 특히 북한 체제나 중국에서 권력의 차기 권력자 위치를 점하는 데 하나의 보는 눈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는데 군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없고 군을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 중국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인자가 되면 상무위원 7, 8명 중에서 네.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는 사람이 차기 총서기가 돼요. 그렇죠. 그 북한 경우에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그 군을 움직여서 그 군을 진주시키고 이것을 김여정이 직접 한다는 것은 그 상당한 뭐 직책이 뭐 후보위원이고 뭐 부위원자 이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군에 직접 명령을 하고 군을 움직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 또 2인자가 처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위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2인자적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거는 제떨이었는데 우리 배구위원님은 지시하시었다 이렇게 조선통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적정량은 관계없이 엄청나게 TNT를 넣어가지고 단번에 파괴하는 것은
그 명령이 침투되는 거죠. 분을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시도 할 뿐더러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까지 내는 위치다. 명실상부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성 지도자, 북한의 첫 여성 지도자 우리 김민주 기자님부터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뜻이네. 한숨 푹 쉬시고. 한숨으로 대답하셨네요. 네, 자 그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한 10살로 추정되는 아들, 저 애가 있는데. 김정은의 아들의 뭐 변고가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지도 체제가 핏줄 따라 뛰어넘지 않고 이렇게 종으로 승계되지 않고 횡으로 가는 것은 뭐 역대 왕조 하에서는 항상 불안을 갖게 하기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향력이 극대화된 거하고 실제 권력을 담당하는 거좀 차이가 나요. 북한 경우에도 김정일 있을 때도 마지막에 젊은 부인이 한 분 있었어요. 사람이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영향력은 김정일 사망과 함께 그냥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이슬처럼 사라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뭐 복잡하게 뭐 권력 기반이 있어야 되고 뭐 자질이 있어야 되고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 실각, 실권 이런 타이밍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런 부분 관련돼 있는 그 실각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력 승계에 있어서 이런 건 좀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C 장원도 한번 뭐 이건 뭐 들을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니 그렇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들어볼까요? 대답하기가 뭐. 예, 예. 아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화 비유 들어가자면 네네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인자를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임자 나만 믿어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뭐 편한 대로 해. 믿은 사람 예 약간 힘들게 하거든요. 편한 대로 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연한 대로 해 이렇게 해놓고선 예, 안 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인자를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곧 김정은이 등장할 것이다. 네.